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종목을 쌀 때 매수를 해서 비싸지면 파는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주가가 쌀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그 뒤에 매도는 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서 사지 않고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럼 주식 투자의 절반은 성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꽤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 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딱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중에 봤을 때 저점이었던 부분은 그 저점이 나올 당시에는 주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늘 제가 이제 뭐 매물대라든가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어떤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의 그 어떤 패턴하고 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나중에 지나고 나서 기록되는 것이 이제 이동평균선이나 뭐 매물대나 다 지나고 나서 주가 흐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후행성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어디까지 오를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형주들은 그리고 대형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꼭 대형주만 그런 건 아니고요. 거래량이 많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특정 소수의 뭐 자금이나 세력이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다수의 어, 그 수요가 수급이 이 주가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일정한 어떤 상식 같은 게 녹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기록되는 것이 이동평균선 같은 이제 또는 매물대 같은 걸로 그려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특히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들을 이동평균선이나 매물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아 주가가 지금 어떻구나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주가의 과거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그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관심 종목을 갖고 계시다가 보고 계시다가 주가가 흘러내릴 때 이거 같은 종목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또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어떤지 이걸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수급을 비교한 이후 매수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30위까지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부터 30위까지의 60 종목을 들여다봤더니 지금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이제 확인하기 직전이거나 방금 얼마 전에 확인했거나 그 이평선 부근까지 하락해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 5종목, 코스닥 6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그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원래는 이제 그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알려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만들고 이제 그냥 전체 공개로 올려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11종목을 이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코스피 5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카카오, 제일 먼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의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초록색 선에 붙어 있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은 60일선이고요. 지난해 이후에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때 60일선을 하향 이탈했던 이후에 그 뒤로 60일선을 이탈했던 경우가 10월에 120일선까지 빠졌던 그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 12월 1월에 이제 60일선과 120일선이 다 이동평균선이 밀집해 있었던 이 구간 이후에는 60일선까지 다가갔던 적이 3월 그리고 5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래서 그때마다 올해 3월 9일인데 3월 달에 8만 원대였던 이 주가가 그 5월 달에 60일선까지 갔을 때만 하더라도 12만 원 선까지 갔다가 왔죠. 그리고 이때 5월에 액면 분할 이후에 조금 눌린 다음에 5월에 다시 60일선 부근까지 갔을 때는 그 이후에 17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14만 원대까지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0일선에 붙어 있는 카카오 지금 위치가 지난 과거의 주가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좋다. 그래서 매물대를 이렇게 보니까 카카오의 지금 매물대가 14만 5천 원 매물대가 지금 매물대 하단이 14만 5천 원까지. 그럼 지금 주가가 14만 5,500원이니까 60일선이 조금 더 올라와서 60일선에 닿을락 말랑 할 때쯤 한 14만 5천 원 정도 됐을 때는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며칠 더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더라도 카카오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이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도 지금 보면은 121선에 7월 말에 7월 중순에 121선에 닿았다가 급등이 나왔고 다시 빠져서 지금 121선에 닿기 직전입니다. 자, 이것도 매물대로 보면 횡보하고 있죠. 계속 횡보. 5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는 그 다음에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밑에서 올라오는 121선에 7월 말에 그 121선에 닿았죠. 닿았다가 급등이 나오고 다시 빠져서 지금 닿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 그 포스코의 주가도 지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이 가장 긴 매물대의 하단이 33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4만 1천 원이니까 여기서 약간만 더 빠져도 이제 바로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도 지금 지난주에 121선을 터치했는데 과거 작년부터 차트를 보면요. 121선을 이탈했을 때가 11월에 한 번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 3월에 121선에 닿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에는 계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조정에도 121선 터치하고 난 지금 정도의 주가가 SK텔레콤을 좀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 매물대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8월 2일 날 저가가 29만 6,500원까지 빠졌었고요. 이때가 12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이죠. 그리고 매물대는 지금 가장 밑에 매물대가 30만 원 정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이 올라와서 30만 원을 돌파하는 그 시점 부근에서 조금 더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지금 121선에 닿은 이후 121선을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 차트를 보면 9월 달에 121선을 아예 하향 이탈했을 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1월 달에 121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가 있었는데 두 번 다 급등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조정에서도 121선을 살짝 이탈했었다가 121선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지금 신한지주도 이제 여기서 약간 더 보면 7월 20일 날 37,35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살짝 한번 튀었다 내려왔지만 121선을 절대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8월 5일에도 8월 6일에도 121선을 터치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의 마지막 종목은 HMM인데요. HMM이 지금 차트 보시면 계속 횡보하던 차트가 10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죠. 올해 2월만 하더라도 15,000원 정도, 14,000원대 정도 됐던 주가가 5월에 51,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횡보하거나 약간 빠지고 있는 중인데 주가가 빠지다가 121선 부근까지 내려오니까 더 안 빠지죠. 지난주 중에. 그래서 지금 121선 부근까지 내려왔다 반등하려는 지금의 이 차트는 HMM도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다. 그 상승했을 때 목표 주가는 4만 한 5천 원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의 첫 번째는 시총 5위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보면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60일선을 터치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올해 5월, 6월, 7월에도 하단이 121선 따라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61선을 만나는 순간에 급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가을 무렵 이후에 처음으로 121선까지 내려왔던 건데요. 이번에 이제 약간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61선을 터치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61선 밑으로 더 빼지 않으려는 거고요. 지금 매물대를 그려보면 69,500원 정도, 69,600원 정도가 하단이죠. 그래서 이 하단까지 61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한 하루 이틀만 더 지나가면 69,000원대까지 이 61선이 오죠. 그때는 좀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21선에 이제 닿았는데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주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데, 이 횡보하기 전에 그 작년 10월에 121선을 터치하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21선이 올라오고 나서 121선을 터치한 이후 21선 따라서 올라가다가 급등 나오고 다시 21선까지 온 건데요. 얘를 이제 조금 확대해 보면 지금 매물대와 21선과 다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금요일에 하단에 21선을 터치하고 지금 21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마침 또 매물대 하단이 40만 2천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빠지면 저 밑에 61선까지 이제 내려간다는 건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 정도 조정에서는 다시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LNF인데요. LNF는 역시 21선까지 지금 빠진 구간이고, 작년부터 일봉 차트를 보면 뭐 61선 부근까지 121선까지 내려오진 않았고요. 61선과 21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삼아서 올라갔는데, 올해 3월에도 61선을 하향 이탈했지만 21선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그리고 다시 7월달, 6월, 7월달에 횡보하는 모습에서도 61선을 터치한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21선까지 온 건데요. 얘를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21선을 살짝 이탈합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던 SK 머티리얼즈하고 좀 비슷한데, 21선을 하향 이탈을 하지만 주가가 크게 빠진다기보다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21선을 회복했고, 5일날 회복했고, 6일날 21선까지 다시 빠졌다가 다시 그 21선의 지지를 받고 약간 반등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선 밑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21선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종목이 휴젤인데요. 휴젤은 61선의 지지가 이제 확인되고 있는 모습인데, 휴젤은 지금 주가를 길게 늘려놓고 봤을 때는 어떤 패턴을 읽기가 좀 어렵고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그 올해부터 이렇게 보면, 올해 이제 초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61선을 4월에 상승 돌파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61선까지 빠졌던 적이 5월 초에 한 번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 이제 5월 4일날 17만 7,800원일 때 61선을 터치하고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그러다가 다시 지금 61선에 닿자마자, 6일날 닿자마자 아래 꼬리 달고 주가가 바로 당일날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매물대의 하단하고 60일선하고도 이제 만나기 바로 직전. 그래서 지금 휴젤은 현재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천보인데요. 천보도 지금 보시면 21선 따라 좀 올라가면서 2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역시 올해 3월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하락할 때 이 5월 달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이 쌍바닥을 만듭니다. 지금 2월부터 3월, 4월까지 구덩이처럼 이렇게 파인 모습, 그리고 다시 5월부터 6월까지 바닥을 한번 만들고 나서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걸 다시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 매물대에서
7월 초에 21선을 딱 터치하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빠져서 다시 지금 21선 따라 올라가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바로 전에 한 목요일 정도에서 매수를 했으면 어땠을까 첨보. 그래서 이 금요일날 21선 위로 올라간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위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코스닥 여섯 번째 종목이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보면 지금 제넥신은 이동평균선의 그 지지 라인은 21선을 지금 받은 건데 그것보다는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패턴이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단을 지금 작년 1월부터 쭉 이제 1년 8개월 동안의 일봉 차트를 늘려놓은 건데 이 매물대 하단의 84,000원대 부근에 이 저점이 딱 그대로 형성이 되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6월 9일에 물론 81,000원까지 빠졌던 적이 있지만 당일날 바로 반등을 했고 이걸 그대로 보면 83,000원대 후반 84,000원 정도 83,000원 정도에서 하단의 지지 라인이 딱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터치하고 올라가서 지금 8월 5일날 21선을 회복하고 8월 6일날 주가의 저점에서 21선의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저는 61선 위에 저 위에 121선 있는 데까지도 지금 한 95,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 5종목, 코스닥 6종목, 총 11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 자리는 차트만 보면 다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수급을 또 들여다보니까 수급을 봤을 때는 몇 종목이 좀 빠집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건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개인 매수만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카카오도 개인 매수만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저 코스피에서는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신한지주하고 또 HMM의 수급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포스코와 SK텔레콤 두 종목의 수급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수급을 보여드리면 먼저 포스코 수급을 보여드리면 포스코 이렇게 이제 지난 이틀간 개인 매수가 좀 들어왔었지만 최근 한 달 순매수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 40만 주 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지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SK텔레콤도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보시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거세게 나오고 있는 점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 부분이 좀 다져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먼저 가장 좋은 수급부터 좀 보여드리면 SK 머티리얼즈하고 LNF하고 일단 첨보가 먼저 수급이 더 좋은데 최근에 SK 머티리얼즈 보면은 외국인이 한 달 내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빼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SK 머티리얼즈의 주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그리고 LNF 보면은 역시 최근에 개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눌려가지만 외국인이 한 달 동안 73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3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최근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모습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한 사이에 약간의 세가 어느 쪽이 좀 더 강하게 가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보면 다음 주 주가 향방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달 동안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첨보는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특히 뭐 연기금, 투신, 보험, 금투 계속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가 계속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탄탄하게 가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좀 빼고 있었습니다만 뭐 개인도 같이 팔고 이러면서 지금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첨보는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관 매수와 더불어 외국인 매수가 만약에 같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자리고 지금 마침 보여드린 것처럼 저점을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종목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제넥신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제넥신의 그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좀 5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도 드문드문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계속 5일 연속으로 좀 오르고 있죠. 제넥신 주가는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다. 83,000원대에서 88,000원대까지 단숨에 올렸는데요. 지금 바닥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잡고 있는 자리, 이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진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이제 계속 사다가 최근 이틀간 뺐는데 약간 반쪽으로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고 기관은 사다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좀 지켜보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면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휴젤도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 타이밍에 기관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이제 위주가 돼서 이제 던지고 있는데 개인들은 8만 주가 그 최근 한 달 동안 순매수로 들어와 있지만 7월 21일 날 16만 주가 한 번에 들어왔던 그 이후에는 그렇게 썩 계속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조금 이 퐁당퐁당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젤도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 않고 괜찮은 그런 수급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11종목 가운데 수급을 보면 카카오와 신한지주와 HMM, 코스피 세 종목이 좀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최근에 그런 수급이 조금 꼬여 있는 상황에서 차트를 봤을 때 바닥을 잡는 자리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수급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코스피 5, 코스닥 6, 이 11종목은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저점 부근에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그 종목들이라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